자, 이번에 그 박정훈 그 대령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항명죄로 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군 검찰이 그 무죄가 부당하다고 항소를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명현 그 최상병 특검이 박정훈 항명 기소는 위법이다. 그러면서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명현 특검이 항소 취하를 하게 되면 그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그 군사법원을 개혁한 성과로 군사법원이 1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 군사사건 전담부가 있고 거기 이제 지역남부장이 재판장인데 그 항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공소장 변경 신청을 또 했었어요. 박정훈 대령 어떻게든 엮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기가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항소 취하를 한다는 의미는 1심에서 지금 무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2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펜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취하하면 1심만 남잖아요. 그 무죄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이거보다 이제 더 저기한 게 공소 취소가 있는데 공소 취소는 아예 1심 재판 자체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무죄 확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항소 취하를 하는 게 박정훈 대령한테 가장 유리한, 어찌 보면, 방법이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취하하는 걸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기소한 당사자들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자들을 수사하겠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번에 그 박정훈 대령을 이렇게 항소하겠다 온 게 그, 수사단장이었던가요? 그 김동혁 씨인가? 검찰단장. 검찰단장이죠. 국방부. 항명죄로 1심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가 기각되고 그 다음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었고 또 영장을 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거기다가 범죄 사실이라고 많이 써놔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수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영장을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한 검사를 불러서 조사를 하니까 이거 지가 쓴 거 아니다. 자기는 휴가 중이었는데 와서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그냥 했다라는 식의 정말 기도 안 차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김동혁 국방부 감찰단장이 역으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되는 검찰단장이 이미 입건돼 있고 그거는 여러 가지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김동혁 육사 출신이고요. 내란 세력하고 또 어떤 연락을 주고받고 거기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높고 해서 김동혁은 처벌을 면책 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연관돼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면서 참고인으로 소환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명현 최혜병 특검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만약 소환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더니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 이명현 그 최혜병 특검이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씨는 기존에 알고 있던 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까지 이제 또 수사를 받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말은 참고인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의자로 입건하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김건희가 피의자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특검이 어느 정도 지금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도 시간 문제지. 그걸 알고 지금 아픈 척하고 지금 병원에 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도 또 매번 재벌 사건이나 뭐 그런 권력자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그 의사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캄보디아에 동행하고 하면서 윤석열과 김건희와 또 아는 사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제보가 되고 있고 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추가 수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캄보디아라고 하면 지난번에 그 통일교 그쪽 관련 ODA 그렇죠. 그것도 있고 ODA 사업을 통해서 뭐 돈이 갑자기 확 늘어나가지고 갔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원래는 그거를 그냥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이걸 회수하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사실상 그걸로 가면은 거기서 쓰는 거를 존중해주고 확인해가지고 뭐 다시 뺏어올 방법이 사실 마땅치 않으니까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은 그냥 넘겨주는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돈이 이제 마지막으로 김건희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된 규모는 한 4조 원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조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봉지욱 기자 취재에 따르면 그 사이에 2023년에
도이치모터스가 도이치 파이낸셜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파이낸셜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은행을 인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21g 하면 등장하는 또 히림 건축이라고 있잖아요. 히림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글로 가면은 그걸 가지고 원래 이제 그 DA라는 게 디벨롭먼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내주고 철도 놔주고 뭐 집 지어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먹고 그 다음에 그 돈을 김건희 은행에다 넣고 도이치은행에다 넣고 도이치모터스 은행에다 넣고 거기서 세탁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그 아산병원 입원과 관련해서 의사가 그 연관이 있는데 그 의사를 주변 인물을 조사를 하면 결국 캄보디아까지 얽히고 관련된 것까지 뭐 줄줄이 나오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줄줄이 나와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건희 일가가 동남아를 되게 좋아하는 흔적들이 있잖아요. 무슨 그 남동생인가 누가 말레이시아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마약 관련 얘기도 그 말레이시아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특검이 확인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오동훈 공수처장은 그 이명한 특검팀에 그 6명 정도의 그 수사관과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오동훈 공수처장의 그 검사나 수사관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명현 특검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그리고 실제 이명현 최상변 특검에 공수처 검사 출신이 특검보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수처에서 애초에 최혜병 사건을 담당해서 하다가 내부에서 그 방해하고 반발하는 거에 부딪혀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특검보로 들어가 있어서 뭐 뚜렷한 성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참 모르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그 오동훈 공수처 때 최혜병 특검 했던 검사가 처음에 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알고 보니 안 됐는데 이번에 이명현 특검에 들어갔다. 특검팀에. 그러면 탈탈 털면 다 나오겠네요, 보면. 그럼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실제 그 수사의 진행을 방해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 있겠죠. 이명현 특검부 일이 많네요. 오동훈 공수처.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 안에서 특검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거기 한 30%는 간첩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외에도 지들이 신경 쓰이는 유능한 사람들이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음해하는 얘기가 또 막 돌고 있어요. 그 사람은 원래 윤석열 똘만이고 사건 말아먹는 전문가인데 특검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투사하고 또 확인해보면 정반대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쫄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 개의 특검이 한꺼번에 출범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순히 공수처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그 다음에 그 주식 문제 체크하는 그 증권관리위원회, 그 주식거래소 이런데 직원들도 지금 특검에 많이 들어가 이렇게 파견돼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나 윤석열과 관련된 혹은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언저리에서 뭔가 조사를 해본 사람들은 이렇게 봐가지고 다 데려다가 지금 일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 원래 이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엄청납니다. 알고 보면.